오래 가는 서점의 비법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가야 할 이유가 확실하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 3, 4년을 앱 서비스를 했는데 제가 한 앱 서비스가 책 사진을 찍으면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앱이고요. 근데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책익지라였어요. 그래서 페이북 라이브를 한 1년 정도 했는데 30만 페이지를 가진 책벌레라는 페이지를 가진 분이 우리 채널에서 해보면 어때요? 더 도달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사실 이때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댓글도 많이 달고 와서 같이 책도 보고 하긴 했지만 페이스북이 라이브를 하기 좋은 플랫폼은 아니에요. 타임라인 넘기다가 이렇게 잠깐 보고 이거 뭐해? 댓글 하나 남기고 빠져나가고 좀 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더 떠오르는 것 같고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통하는 그런 콘텐츠가 유튜브에 좀 먹힌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좀 더 내 생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나를 더 많이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이제 브이로그, 특히나 여행 브이로그라는 생각에 가서 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대만이었냐? 작년에 82년생 김지영이 대만으로 수출이 돼서 굉장히 많이 팔려요. 베스트셀러에 막 올랐어요. 대만에서 그러면 한국 책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출판사분들도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는데 이 대만 책 시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비슷하니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문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골목 서점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일본에도 서점 거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만의 서점을 다룬 콘텐츠가 전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꼭지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먼저 오래된 서점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당산서점이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그냥 평범한 서점이죠. 당산서점에 당산출판사라고 있어요. 인문서적을 출판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거의 다 좋은 인문서적만 있고 대만의 좀 트렌드인 게 출판사들이 다 서점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게 대만은 아직 도서점까지가 없어요. 없으면 채널마다 가격이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7, 80년대부터 출판사에서 이렇게 서점을 차리는 것들이 많았고 여기는 이제 주로 대학생들이 찾는 이제 인문 그런 서점입니다. 이곳은요 여서점이라는 곳이에요. fem북스라는 곳인데 1994년부터 생겼고 생각해보면 요즘 한국에서는 뭐 페미니즘 굉장히 당연하긴 한데 지금도 딱히 페미니즘 서점은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94년부터 생겼다는 것이 좀 고무적이고요. 실제로 여기는 끊임없이 이런 행사가 진행이 돼요. 다 여성에 대한 책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여기도 조직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출판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원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성들의 생각을 출판하는 활동까지 여기서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물소 서점인데 되게 골목골목에 있는 동네 서점이었어요. 여기는 컨셉이 약간 이런 오가닉 푸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먹을거리에 대한 것이 이 서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삶, 건강한 먹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렇게 판매도 건강한 먹거리 같은 것들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카페를 넘어서면 뒤쪽에는 클래스, 쿠킹 클래스 있었고 여기 앞에는 다 이제 그런 식문화와 관련된 책들. 서점 안에 쿠킹 클래스가 있나요? 네. 여기도 20년이 넘은 공간이라고 해요. 네. 여기는 전원성시라는 서점인데 옆에 들어가면 갤러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전시를 한대요. 무료로 전시를 하는 이유는 결국 서점은 사람이 계속 오고 모객이 돼야 되는데 전시를 계속 하니까 그 작가의 지인들이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여기는 지하예요. 여기는 얘기하는 게 공간을 계속 나눠가지고 쉴 새 없이 돌려야 된다. 놀고 있는 공간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시는 거고 블루앤북이라는 그런 서점인데 이 서점을 만드신 분도 책을 쓰셨는데 공기까지 디자인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녀본 데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그런 서점입니다. 특별히 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게 훌륭하게 했다기보다는 책을 읽기에 가장 좋은 분위기였어요. 성품 서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교보인데 책을 15도 정도? 이 각도와 여기 밑에 각도가 좀 다른다든지 이런 배려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서점 안에도 뒤에 책 볼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성품은 책 중심의 그런 고려들이 많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보다 더 유니크하냐? 한국보다 더 디자인이나 막 독보적이냐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세모를 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 요즘 독립서점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손때를 묻혀서 결국 하나하나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쌓였을 때 좋은 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힙하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잘 돼 있는 서점들을 보면 뭐 막 인테리어가 삐까뻔쩍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 공기 그리고 음악 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냥 이쁜 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서점에만 있는 테마 그리고 이벤트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서점들은 기본적으로 다 20-30년 이상씩 유지해온 서점이었고 그래서 이 여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점을 나는 해보고 싶다. 이런 공간을 만들 거다라고 하면 저는 보고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쨌든 책과 관련된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 만났을 때 맞아 막 이러면서 이야기가 결국은 언어는 달랐지만 굉장히 비슷한 수준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찌라살롱이라는 공간이에요. 갔다 와서 우리 공간에 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점점 더 와야 되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제 그 대만 이야기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